나도 밥 먹으려고 그게 밥 마셔서 밥도 못 먹거든. 이거 뭐라 그러나? 그러면 가서 뭐라? 밥 먹랍니다, 어머니. 와, 밥 있겠나? 마셔서 밥 먹랍니다. 아가씨 밥 먹는 한 번 잡을 만도 하건만 붙잡지 않는 시어머니. 아이고 참. 딸이 안 먹는다고 했어도 그랬을까. 갑순 씨 서운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데 아무리 며느리가 딸이 되고 싶어도 딸이 될 수가 있나? 그 잘해주시잖아요. 네요 잘해준다고 잘해주지 뭐 어머니 마음에 들란가. 딸보다야 뭐 못하지. 딸이 낫지. 시어머니는 웬일인지 일찍 자리에 누웠다. 허리가 안 아픈데 펼쳐지가 아픈데. 어머니 식사해서 아이고 밥 생각도 죽겠다 야. 밥을 안 잡사가 되겠습니까? 잡수 있어. 안 먹나 안 거라 그래. 어이 아픕니까? 난데가 아파 미치겠다. 혹시 아까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건 아닐까. 며느리는 신경이 쓰이는데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더 말도 못 붙이고 돌아선다. 아이고.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시어머니가 식사를 못하면 기운 없어 하실 게 걱정돼 금방 뜨끈한 새밥을 지었는데 참 보람이 없다. 고기도 구웠는데. 혼자라도 먹어보려는데 안 물란다. 정말 아픈 건지 아님 속이 상해 그런 건지 걱정되는 갑순 씨.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처럼 가만히 있을 걸 그랬다.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 방에 불을 넣고 오는 갑순 씨. 먼저 오라. 엄마는 엄마 방에 계신데 밥을 안 잡수는다. 또 일 많이 했는가 보네 또. 아이고 밭에 가고 온 하루 종일 기다 왔다. 밥맛이 없어갖고. 시어머니가 지은 농산물을 가져다 통영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시누이다. 집 근처에 사는데 퇴근길에 꼭 집에 들러 시어머니를 챙긴다. 엄마. 기수이 왔어요. 그러가 뭐는 아이고야. 어디 간 손네. 허리가 그래 아파 허리가 올고 허리가 메고돼 있더만. 이럴 때 딸 기순 씨의 필살기. 엄마 여기 너가 왔지. 허리가 엄마 뭐, 마사지 해주려고. 허리. 허리가 아파. 지압이 되는 안마기다. 이쪽에가 아파. 자꾸 이리 고장이 나면 안 되는데. 응? 엄마 이거 믿고 날마다 이걸 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 어? 시원하다. 거기 뭔데 그리 시원하네? 거기 먹고 샀더만. 이마 하면 시원하게 잠이 오거든. 엄마 주려고. 기분 좋게 안마를 해드리며 분위기를 살피는 기순 씨. 밥 안 먹을 줄 알고 내가 소고기 전골 사왔다. 일나라 엄마. 어? 일어나세요. 아이고. 자 먹고 잡시다. 하나 둘 딸의 성화에 마지못해 일어나는 숙자 씨. 안 먹고 싶어도 이렇게 곰살맞게 두니 냉정하게 거부할 수가 없다. 매일 통영까지 왔다 갔다 하며 장사하느라 힘들 텐데도 꼭 밤이면 들러 안마를 해주는 딸 아니던가. 누가 계속 자꾸 밥 몰아서 한입 자말로. 일부러 소리를 내는 시어머니. 마음이 상해 며느리한테 밥 생각이 없다고 했던 게 민망해서다. 기순 씨는 어머니 마음이 바뀔세라 서둘러 소고기 전골을 데워내는데 밖에서 사온 건 아까워서라도 드시는 걸 잘 알기에 특별히 보신도 할 겸 소고기를 사왔다. 한편 갑순 씨는 이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은데 아파서 먹을 생각이 없다던 말은 며느리와 먹기 싫단 뜻이었을까. 정말 많이 아프신 게 아니라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서운함이 밀려온다.
나 혼자 밥 먹으려고 그게 밥 맛이 없어. 밥도 못 먹거든. 이거 뭐라 그러면? 걔 그러면 가서 뭐라 그래? 밥 먹랍니다. 어머니 와, 밥 있겠나? 맛이 없어. 밥 먹랍니다. 아가씨 와가지고 밥 먹으니까. 한 번 잡을 만도 하건만 붙잡지 않은 시어머니. 아이고 참. 딸이 안 먹는다고 했어도 그랬을까. 갑순 씨 서운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데 아무리 며느리가 딸이 되고 싶어도 딸이 될 수가 있나? 그 잘해주시잖아요. 네야 잘해준다고 잘해주지 뭐 어머니 마음에 들란가. 딸보다야 뭐 못하지. 딸이 낫지. 며느리 필요도. 한편 갑순 씨가 마음 상한 건 물론 저녁을 안 먹은 건 더더욱 모르는 신우이는 어머니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 늘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고 와선 끙끙대는 엄마가 딸은 늘 짠하다. 자, 숟가락 들고. 짜증나긴 하니. 보비고 와. 일단 내 목인 게 어머니 다 먹게. 어쨌든 딸 기순 씨의 애교에 국 한 그릇을 다 비우는 숙자 씨.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딸의 얘기까지 듣다 보니 어느새 며느리는 잊었다. 거실에서 모녀가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친정엄마 생각이 간절한 갑순 씨. 20살 어린 나이에 시집와 친정엄마와는 해본 게 별로 없다. 애쓴다고. 엄마하고 시험에 만나. 돌아가신 지가 20년인데 아직도 문득문득 보고 싶은 엄마. 한쪽 다리를 끌면서도 집에 왔던 나를 잊을 수가 없다. 아이고 딸 욕본다고 와갖고 빨래 깨끼주고 널어주고 설거지 해주고. 아휴. 하루 와갖고 하룻밤 주무시고 내 보면서 주무시고 그래 가시는데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후회가 많이 남아 시어머니에게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모로 속상한 밤이다. 다음 날 아침 5일장이 열리는 진주 서부시장. 조금 고민돼. 장가. 오늘은 숙자 씨가 이곳에 좌판을 깔았다. 자선 제일 많은데.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번개시장과 5일장을 번갈아 다니며 장사를 하는데 오늘은 10년 묵은 약도라지가 인기다. 덤으로 더 얹어주는 건 기본 서비스. 자, 하나. 기분 나쁘면 손님들도 이 맛에 숙자 씨를 찾는다. 얼마 뒤 숙자 씨를 찾아온 한 사람. 시장 단골 손님이었다가 친구가 된 동갑내기다. 뭐 봐.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손님들과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 숙자 씨에겐 시장이 놀이터이자 휴식처인 셈. 친구는 3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지난해 숙자 씨가 도움을 줬다. 작년 달에 김장김치 너무 맛있어 장사해도 되겠더라니. 그 해는 이 신용이 있어도 잘 팔린다. 잘 담아갖고 맛있게 담아갖고 잘 팔아라 나도 사 먹고 하고. 그래, 올해만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잔소리도 이제 듣기 싫고, 얘도 나도 몸도 아프고. 아이고, 뭐 이리 이리 하고 있는 팔자가 있고. 김치를 팔겠노라고 덜컥 약속을 해버리는 숙자 씨. 하고 싶은 건 해야 한다. 그날 오후 어젯밤 속상했던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감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갑순 씨. 오늘도 택배 작업이 밀려 있다. 그때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안 올라나. 어머 와야. 비료 갖고 올라해라, 비료. 어디야?
배차 쪽이야 그래. 배차에도 비료를 한다고야. 하던 일을 미뤄두고 평소처럼 시어머니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 시어머니는 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밭에 나가셨나 보다. 성격이 급해 늦으면 또 불호령에 떨어질 게 뻔하기에 서두르는 갑순 씨. 어제처럼 또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 배추밭까진 차를 타고 20여 분 거리. 김장철에 내다 팔려고 늦여름에 심은 배추 속이 한참 차오르고 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한 갑순 씨. 그래도 시어머니가 무거운 걸 드시게 할 순 없어 일을 자처하는데 됐어요? 아이고. 그런데 밭을 둘러보니 배추향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근데 배추를 이런 많이 심으면 뭐 하겠습니까? 재료가 팔고 센 거 팔고 해가 팔지 뭐. 오작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갑순 씨. 올해 배추 농사도 잘 됐겠다. 친구한테 주문도 받았겠다. 시어머니는 김장김치를 담가서 팔 생각이 확고해졌다. 김치 없는 못 살거든. 이 김치 누가 다 먹여? 우리 식구들 다 못 먹겠네. 그렇게 팔듯이. 서부시가 주문 많이 받았고 중앙시에도 많이 받았고 통영도 받고 해가 다 파는 기지 뭘. 어머 김치 만들어가 파는 거 그냥 팔면 큰일 나예. 또 자선 넣는다 또. 그럼 어머 그 다른 데서 그거 한다니까. 잔소리 마.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한 갑순 씨. 세상이 바뀐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일을 또 느리시려는 걸까? 갑순 씨 속이 타들어간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린 갑순 씨. 뭐 언제 옵니까? 이제 온다. 오늘 바빴지? 아니 무슨 어머니가 또 김장을 한다고 그거 샀노? 무슨 김장을 해? 배추 팔고 남은 것도 갖고 재라서 또 팔고 김치 담아가 판다 안 하나? 팔면 되지. 그래 왜 그래 힘들고 그걸 하신다고 자꾸 그거 김장하는 사는 게 쉬운 거 아닌데. 아니야 만장하겠다 그만. 오늘 미치겠네. 아, 내가 저- 이야기 한번 해볼게. 가보자. 며느리 말은 안 들어도 아들 말은 듣지 않을까 싶어 도움을 청하는데 이 일을 더 늘리는 건 절대 반대다.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난 못 하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셨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련만 왜 그렇게 일을 못해 안달인지. 아까 밥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마침 숙자 씨도 아들한테 할 말이 있어 나와 기다리는데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갑순 씨 긴장이 된다. 니 배째 주문 좀 받았노? 배차요. 무슨 배추 또 배추 주문 안 받았는데 올해 안 하려고. 길이 될거 이거 문 팔면. 배철인 배추 사업이 힘든 게 이제 쉬운 거 아니에요. 그 허가 관계도 있고 시설도 갖춰야 되고 위생력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옛날 방식을 그리고 뭐 집에서 하던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위생법은 뭐 지한테 들미잖아. 그래 하면 안 된 게. 많이 그게 하면 큰일 앞으로 나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설득이 통하길 바라며 가만히 이 얘기를 듣는 갑순 씨. 아들은 김치 일은 까다로워 쉽게 할 수 없다고 설득하는데 그 말이 시어머니 숙자 씨에겐 일하기 싫다는 핑계로 들린다. 그럼 내 신경 꺼라. 그럼 내가 혼자 할게. 아이고, 뭐 참. 혼자 하시에 힘든데. 너 누가 할게 그러면 이것도 아 그냥 그거 안 해야지. 하시면 되지. 그 모락을 그게 하려고 보시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경 끄고 혼자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참 미치겠네. 그럼 내가 할 만큼 들어듣고 내하고 한다. 뭐 그 어디서 하긴데요? 이생은 무슨 이생? 예? 어머니 어디서 하긴데요? 어디야 집 사지? 집에 어디야? 앞에 저기. 저 앞에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이고 안 도와주고 되나야? 에따 얘 참. 안 해야지. 내가 자기 해놨더라.
뭘 혼자 하신다 사노. 그만하시지. 살아보고. 아들 며느리가 처음부터 받아들인 적이 없었기에 그러려니 하는데 어머 나 절대 못합니다. 하길 말하고는 그래. 내가 잘 닦고. 아이고 참말로 고생. 당신 알아서 해. 나 모르겠다. 알아서 하긴 나도. 독불장군인 시어머니 태도에 갑순 씨 제대로 화가 났다. 나 안 할깁니다. 알아서 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시어머니도 평소와 달리 과한 며느리 반응에 마음이 상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재하 씨만 난처하다. 어제부터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며느리. 뭘 모른다고 무시하나 싶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괘씸하고 또 서운해지는데 다음 날 재하 씨가 택배 작업을 하러 창고로 향하는데 장에 오늘 안 가셨나? 장거리 여기 다 있는데 어디 가셨노? 이상 오늘 어디 가셨나? 방에도 안 계시. 아무리 찾아봐도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그 시각 밤새 잠을 뒤척인 시어머니는 시장에도 가지 않고 어느 산소를 찾았는데 2년 전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잠든 곳이다. 착하기만 했던 둘째 아들은 쉰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만 짓도 했지 뭐. 돈 터져가고 안 좋은. 그래 살아나신 보람이 시킨데. 그래도 한우는 없다. 뭐 나솔라 빨가네 가서. 주사한테 100만 원짜리 맞고 서울서 얼마나 안 있었나. 하루에 100만 원. 돈이 뭐야 아깝냐. 사람은 살아지. 자식을 앞세웠단 자괴감에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자꾸 일을 늘렸던 숙자 씨. 그런데 그때 제 시간 좋아 있구나.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역시나 여기에 계셨다.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식이라 욕하면서도 동생을 찾는 어머니. 아들은 그런 어머니가 너무 안쓰럽다. 보고 싶을 때는 와서 봐야지 뭐. 이제 시기도 이제 놔줘야 좋은 데 가지. 아직까지 뭐 실감 안 나겠지만은 좋은 데 가거라고 일도 엄마 좀 줄이고 이제 엄마 건강도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 자꾸 엄마가 이래가 자꾸 마음을 못 놔주면 시기도 마음 편하겠어요. 그런 게 빨리 좋은 데 빨리 가거라. 이제 마음 낳고 생각이 어디 가는 내 마음이 못 이상. 그래도 뭐 이제 보내줄 때도 됐는데.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은 재하 씨. 이제 나이가 80이면 옛날에는 같으면 진짜 가만히 방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지금 뭐 자꾸 벌리니까 뭐 식구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올해 뭐 마음 맞춰가 잘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좀 팍주로 엄마도 쉬고 이제는 좀 놀러 다니고 그래 합시다. 오로지 일로만 아픔을 다독였던 숙자 씨. 슬픔이 너무 커 미처 옆을 살피지 못했다. 묵묵히 인내하며 큰아들과 며느리는 또 얼마나 아팠을까. 새삼 미안하고 또 고맙다. 그날 밤 누나 왔다. 갑순 씨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일을 모르고 또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는데 일로 좀 작게 하셔야 될까요? 그 연세에 시도막인데. 일단은 소리 안 나게 규모를 줄일 테니까 당신도 그때까지만 좀 엄마한테 잘해드리고
아니 나 이상하다. 엄마한테 보내드린 건 뭐가 지금 아니 더 어떻게 잘해드리라고 보내? 지금도 잘하는데. 아니 이야기를 하면 그죠? 내가 어머니한테 뭘 못하는 것대야. 일이 잘 안 된 게 난 어머니가 진짜 짜증을 내서 하니까 그걸 굶기지 뭐 누가 못한다고 그는 다 잘하지. 지금까지 노력한 걸 남편도 몰라주나 싶어 서운해지는 갑순 씨. 재하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열심히 팔순 노인이 일하는 거는 그 먼저 간 자식도 잊어보려고 일에다가 모든 걸 심취하는 것 같으니까 그 뭐 아마 조금 있으면 잊을 끼구만 그러니까. 아직 힘드실 거다 생각은 했는데 일을 더 하시는 게 그 때문인 줄은 몰랐다. 같은 어미인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다니. 그대로는 잠이 올 것 같지 않은 갑순 씨. 어머, 뭐 얘기 조금만 하시더. 어젯밤 일 때문에 감정이 남아서일까 공기가 어색한데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인다. 말문이 쉽게 안 떨어지는지 괜히 시어머니 손만 잡고 만지작거리는 갑순 씨. 우리 친정 엄마하고 사는 것보다 엄마하고 사는 게 더 많이 살았지. 매일 욕받지 뭐. 우리 어머니 더 욕받지. 뭐. 성질들은 씨임에다가 뭐 성질들은 서방에다가 욕받지 뭐. 네? 어머니.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디 있냐. 뭐 없을 거야. 니만한 놈도 별로 없지. 늘 듣고 싶었던 말이라 울컥하는데 밭에 가고 계시면 많이 힘듭니다. 뭐 활동 있은 게 하지 뭐. 아, 그래도 힘들 수 있겠네. 제절 노년을 조금 해야 돼. 본인은 좀 줄이지 뭐. 네, 그래 잘 생각하셨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은 안 하는 분인데 일을 줄이겠다니 자식들 마음이 전해진 걸까. 어제 일을 사과드리며 서운했던 마음도 털어버리는 갑순 씨다. 다음 날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 부부가 어머니의 방을 찾았다. 어젯밤 같이 상의하고 결정한 걸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 저질러 나간 거는 싹 다 도와줄 게 걱정이 많소. 그래. 쫓겨만 건강 관리할 만큼 맛이. 일 많이 벌리도 뭐 내가 죽고 나면 너를 위해서 하지 뭐 내가 다 먹고 죽기야 그걸 갖다. 한 입에 남아도 자들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고 그래야 하는 긴데 뭐 말할 게 뭐 있냐. 그때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자, 세입 안 되지만 너 쪼개라 써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애지중지 모은 통장이다. 30년 넘게 시부모의 시동생들까지 챙긴 며느리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못한 시어머니의 투박한 애정 표현인데 괜히 쑥스러운 시어머니. 아이고, 통장이 완전 다 달았어. 일이 모아갖고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은데 처음 받아본 시어머니의 마음이 갑순 씨는 참 감사하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는 걸 확인한 쇠가족. 웃음도 되찾았다. 매일 일 때문에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한 쇠가족. 오늘은 큰맘 먹고 외식에 나섰다. 러브 해놓는 게 보기가 좋아. 러브. 사랑 많이 하라는 소리. 뭐가 좋아하시는 거야? 추억이 뭐 추억아. 의금주고 샀던 거 본게. 어머니하고 예쁘게 한번 입어보려고 샀지. 커플티의 외식까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걸 원 없이 해보는 갑순 씨. 시어머니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엄마 해주 자주 하시다. 잘 가니까. 진정성이 보였다. 방금.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웃고 있어. 자꾸 웃는 연습을 해야 웃어주지. 여행 한 번 다니지 않은 시어머니라 제대로 된 사진도 없었던 고부. 잘 어울린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참 잘 어울리네. 고부는 앞으로 더 달달하게 사랑할 것이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